지능이란 무엇인가? 영어 intelligence는 두 개의 라틴어 인테르와 레게레가 결합된 단어다. 인테르는 사이라는 뜻이고 레게레는 고르다 또는 읽다라는 의미다. 원래 로마인들은 두 개 이상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놓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지능적인 행동으로 여겼다. 물론 올바른 선택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올바른 행동 방침은 행동 당사자 혹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행동 방침이었다. 로마 사회에서 지능은 행간의 의미를 알아내는 능력으로 통하기도 했다. 행간의 의미를 알아낸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글이나 말의 의미 혹은 함의를 이해하는 것과 관계 있다. 이때 지능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최선과 올바른의 차이는 엄청나다. 올바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 애쓰는 경우에는 단 하나의 옳은 길만 있다고 일단 선택한 길은 명백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이런 식의 과정을 좋아한다. 옳든 그르든 피드백을 빨리 받을 수 있고 비교적 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 그럴싸한 방안 중에서 최선의 방안을 고를 때는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맥락지능은 최선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고기술과 행동을 개발하는 것과 관계있다.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는 비판적 사고, 선견지명, 후견지명, 그리고 더 막연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기술이 포함된다. 따라서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선택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능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지능은 훌륭한 실적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고 시간이 흐르는 상황에서 찍은 단 하나의 스냅사진, 예를 들면 시험 점수나 학업 성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마인드셋의 캐럴 드웩은 가장 영리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영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지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얻는 자료를 통해 배운다.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말이다. 맥락 지능을 갖춘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성공을 비교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의 성공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좌우된다. 이 같은 차이는 학업 성적은 매우 우수하지만 사회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생에서 성공은 객관식 시험에서 올바른 해답을 고르는가 아니면 잘못된 해답을 선택하는가와 거의 무관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능은 모든 상황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있다. 지능은 학문적 소질이나 지성 같은 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말하는 지능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개인의 능력과 관계있다. 맥락의 차이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각기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와 흡사하다. 사람들은 아일랜드에서 르완다 화폐를 쓰거나 중국에서 미국 달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서로 다른 화폐는 1대1의 비율로 직접 교환될 수도 없다. 맥락도 마찬가지다. 만약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으면 각 맥락에서 수용된 맥락 화폐를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리더는 행동, 태도, 집단 역학에 영향을 끼치는 작은 맥락적 변화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관심을 쏟으면 자산으로 간주되는 행동과 부채로 취급되는 행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맥락에서 혹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계속 파악하고 있으면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맥락 지능이 높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변화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점과 경고 없이 언제나 파국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지식으로 무정한 맥락 지능이 높은 리더들은 맥락이 전환되는 와중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를 한다. 맥락 지능 개발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굳이 맥락 지능을 지닌 채 태어날 필요는 없다. 맥락 지능과 연관된 행동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함양할 수 있다. 맥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누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장담컨대 업종 및 직종의 차이나 지리적 인적 차이 같은 다양한 맥락 특유의 미묘한 차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기술이 있다. 과연 맥락지능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맥락지능은 우리가 다음 4가지 요인과 편안히 공존할 때 모습을 드러낸다. 복잡성, 모호성, 변화, 사람들. 어떤 대상과 편안하게 지낸다는 것은 그것들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요인과 편안히 공존하는 사람을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편안함을 준다는 것은 그 방해 요인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복잡성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선의 해법을 재빨리 알아내지는 못해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들은 특정한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각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정확히 몰라도 마음이 편안하다. 즉, 그들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굳이 복잡한 세부사항을 알 필요가 없다. 물론 알고 싶겠지만 모든 세부사항을 몰라도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가지 다른 결과로, 즉 예측할 수 있는 결과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도미노 효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복잡성을 편안하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주변 상황을 장악하고 그 한가운데서 영향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복잡성과 편안히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복잡성의 2가지 근본적인 측면이 있다. 하나는 자기 조직화와 관계 있다. 즉,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면 일정한 유형이 눈에 띄기 마련이다. 복잡성과 편안히 공존하는 사람은 유형이 나타나도록 끈기 있게 기다린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지체, 연기, 지연 따위를 둘러싼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유형이 나타날지 기다리는 과정과 실시간 행동 간 역동적인 긴장관계의 균형을 잡는 자세가 필요하다. 복잡성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특정 환경에서 급격한 전환과 변화가 소규모 반향만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모호성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정의나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정의나 기준도 인정함으로써 모호성과 공존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런 편안한 태도는 타인이 의미하는 바와 자신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서 드러난다. 이것은 자신의 정의를 제시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기준과 다른 기준도 통용된다는 점과 그런 기준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명확한 경계선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명백하게 옳은 방안과 명백하게 잘못된 방안이 제시되는 경우를 원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우리가 찬반 목록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이 찬반이 엇갈리는 항목 앞에서 무척 난감해한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모호성 때문에 그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그 모호한 항목은 대체로 가장 적합한 항목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것은 맥락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호성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모호성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 모호성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항을 확실히 알거나 명쾌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결정의 방아쇠를 당길 줄 안다. 변화를 편안하게 느끼려면 새로운 대상을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수한 맥락지능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뜻밖이거나 새로운 대상이 등장할 때 짜증을 내지 않는다. 변화를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유동적이고 온갖 변화로 가득하다는 점을 수용함으로써 맥락지능을 입증한다. 변화를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은 경계성에 대해 배운다는 의미다. 경계성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개념이다. 변화와의 편안한 공존은 변화를 좋아한다거나 항상 계획을 망치려고 애쓴다는 말이 아니라 변화에 재빨리 적응한다는 뜻이다. 사람들과의 공존. 맥락지능이 우수한 사람들은 설령 공감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경험과 견해를 편안하게 느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 남들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은 사교적이거나 외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임무 중심적이고 심지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남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유독 남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타고났든 아니든 간에 맥락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늘 타인의 견해에 열린 자세를 취하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은 최소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파악한 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방해 요인을 편안하게 느끼고 맥락 지능을 실천하면 자신이 처한 맥락을 진단하고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슈 커츠 저자의 맥락 지능이라는 책이었어요. 뭔가 읽으면서 조곤조곤 팩트 폭력을 당하는 그런 기분? 그러면서 이걸 고치고 싶다. 이 방법을 알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왜 자꾸 흑백으로 생각하게 될까? 이거 아니면 저거. 왜냐면 사실 그게 제일 에너지를 안 쓰고 내가 있는 상태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걸 계속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을 유지하는 편이 쉬우니까.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정확히 내가 알던 의견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에 동의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움직이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선택지가 딱 2개면 내가 알고 있던 거 그리고 저 멀리 완전 반대되는 거. 그 2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하면 일단 편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게을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복잡성, 모호성, 변화, 사람들. 진짜 궁극의 미니멀리스트는 자기 거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살지만 삶이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매 순간 이렇게 다가오는 복잡성, 모호성들, 그리고 변화, 그리고 사람들과 편하게 공존할 때 자꾸 이 책에서 편안하다는 게 당신이 그걸 좋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을 자꾸 덧붙여줘서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것들의 경우 중립적인, 싫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책처럼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밸런스가 잘 갖춰진 뭔가 특별히 단점이 있거나 특별히 장점이 없어도 그냥 무난하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정답인,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삶에서 참 모호하고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줘야 되고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지? 뜻밖인 일이 생기면 예전에 겪은 일이 아닌 이상 저도 참 좌절하고 그런 타입이라서 맥락 지능이 우수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모호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감지하는 건 뭐 거의 누구나 하는 거지만 멋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보면 야 지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막 그런 사건을 막 말하는 사람보다는 이미 그건 다 파악했고 해결책부터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잘잘못 따지자 막 그런 판을 벌이는 사람보다는 먼저 해결할 것부터 해결하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던지 하고, 그러니까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뭐 너는 리더고 나는 따르는 거야 뭐 이런 롤을 딱히 나누지 않아도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상황에서든 수동적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좀 진행해 나가는 복잡성, 모호성, 변화, 사람들과 편안히 공존할 수 있는 맥락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맥락 지능을 높이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기회와 좋은 일들을 놓치지 않는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